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시 네 번째 작품인 달포도 잎사귀 그리고 아침시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장만영 시인의 달포도 잎사귀인데요. 제목부터 자연물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만큼 이 작품 안에서도 풍경 묘사가 주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년부터 보겠습니다. 순이 벌에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 그냥 풍경 묘사를 담백하게 밀려왔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건네는 어조로 시작하죠. 이 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호명. 먼저 이름을 호명하고 시작을 한다면 이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겠죠. 관심 유발. 표현법 바로 쓸게요. 관심 유발. 표현법은 누군가 부르고 있습니다. 돈호법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름의 특성 좀 보세요. 우리 뭐 제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리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영어나 아니면 현대식 이름보다는 순이라고 하면 좀 토속적인, 네, 정감가는 좀 이름이 가깝죠. 뭐 드라마에서 뭐 애순이 뭐 이렇게처럼요. 이 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좀 순수하고 좀 토속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향토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이 자연 풍경하고 더 어울려서 이 순수한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더 이어서 볼게요. 벌에 우는 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 우는 이고요. 벌레 우는. 이 고풍한 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고풍한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제시됩니다. 공간적 배경. 그 속에서 어떤 게 있대요? 달빛이 있대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도 바로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부분은 어떤 걸 제시한다? 풍경 제시하고 있다. 풍경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밀물처럼 밀려왔다라고 하는 건 달빛이 그만큼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달빛을 머금은 고풍한 뜰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법 바로 가보면 벌레가 운대요. 감각적 심상 어떤 거요? 네, 맞습니다. 청각적 심상. 밀물처럼 밀려왔대요. 달빛이. 여기에서는 처럼 직유. 달빛 했으니까 무슨 감각이요? 시각적인 감각. 밀려왔구나. 말 건네는 어조. 그렇게 이 시는요, 풍경 묘사를 하는데 시험 포인트는 감각적 이미지를 구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표현법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계속 이어서 내용 가보겠습니다.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기롭다. 해서 달에 대한 묘사가 정말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선 이때의 나의 뜰은 고풍한 뜰일 거고요. 이 달이 어떻게 앉아있대요? 고요하게 앉아있대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고요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 자연물에 대한 애정, 뭐 긍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표현법이 바로 중요해서 표현법 먼저 쓸게요. 우선 달이라고 하는 것이 고요히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니 우리 달이 앉아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처럼 앉아있을 수 없죠. 바로 의인법 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법 너무너무 중요한 거 수능특강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도 같이 풀었을 텐데요. 달이라고 하는 이 물체, 자연물은요. 바로 무생물이죠. 무생물. 무정물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달, 무생물이 고요히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니 얘는 정물로 뭐 비유한다. 혹은 생물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요. 이 표현 방법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의인도 맞지만 여기서는 화류 표현법 꼭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자체는 어때요? 막 역동적인가요? 정적인가요? 고요히 앉아있으니
정적 이미지예요. 고유 앉아 있으니까. 제가 견해는 시험 포인트를 낸다 하면 화류가 웬만하면 거의 다 역동적 이미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 화류를 통해 역동적 이미지를 제시한다? 안 되죠. 여기 부분은. 그죠? 화류를 통해서 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동적 이미지 조심하시고 역동적 아니고요. 계속 다른 과일보다 향기롭다. 여기 표현 중요하죠? 자, 달이 향기가 납니까? 달이 향기가 나지 않죠? 근데 달이 향기롭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달과 향기롭다 가장 이 표현법 중요한데요. 얘는 이런 뜻입니다. 향기롭다는. 그러면 감각은 우선 저 멀리 떠 있는 달은 무슨 감각으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네,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향기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법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가 후각으로 묘사되고 있네요. 그럼 얘가 핵심이기 때문에 시각의 후각화가 되겠죠. 시각의 후각화. 이렇게 감각이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 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감각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게 표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역시나 과일보다 향기롭다 비교하고 있고요. 비교하면서 좀 낭만적인, 좀 고풍스럽고 좀 나른한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달에 대한 이미지, 다양한 표현법까지 한 번에 봤습니다. 뒷부분 계속 가볼게요. 동해 바다처럼, 바닷물처럼 푸른 가을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아하, 시간을 앞에서 알았고 공간도 뜨린 거 알았어요. 계절 나오죠. 우리 가을 먼저 중심이니까요. 먼저 씁시다. 계절적 배경. 그래서 여기 이 시는요, 가을밤의 낭만적인 또 고풍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표현법 바로 동해바다 물처럼 이라고 얘기하니 여기서 지규. 푸른 가을밤에서 감각적인 심상 보이는 거 있죠? 푸른 우리 색채 이미지,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현법은 뭐요? 이 푸른 가을밤이 띄어쓰기가 엔터를 잘못 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표현법 의도적으로 행을 갈았다. 우리 물갈이 하듯이요. 행을 갈았다라고 하는 의도적 행가리. 뭐 독특한 뭐 행배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하면 효과 중요하죠. 의도적 행가리하고 독특한 행배치 이거 왜 해요? 행간 걸치는 거 왜 해요? 하면 호흡이 일단 조절되고요. 속도 조절되는 것도 당연한데 여기에 운율까지 조정이 가능하죠. 즉 음악적 효과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되겠죠? 네. 사실 요번 작품은 내용은 순이야 고풍한 뜰에 달빛 있다. 가을 풍경 정말 낭만적이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표현법이 정말 많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작품 공부하실 때 표현법 중심으로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우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심 대상 포도, 그쵸? 우리 제목의 의미처럼요. 앞에서는 우리 달 나왔는데 앞에서 두 번째는 또 포도라는 중심 소재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우리 포도 달빛이 스며 고웁다 라고 얘기해요. 예쁘다. 긍정적인 인식. 그래서 풍경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너무 예쁘다. 달빛이 중요한 거. 이 포도도 긍정적인 묘사, 달빛도 긍정적인 묘사하는데 달빛을 머금고 읽는다라고 하니 여기 중요합니다. 별표.
이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익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포도가 아직 덜 익은 게 아니에요. 푸릇푸릇한 이미지보다는 완전 좀 꽉 차게 익은 거죠. 이런 이미지를 문학에서는 우리 성숙하다, 뭐 원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하다, 원숙한 이미지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 표시 한번 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을은 성숙하고 원숙한 계절이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이 포도도 성숙하고 원숙한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순이 다시 한번 나와요. 이름 호명을 반복하고 있네요.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적하구나, 호젓하구나. 우선 단어 뜻 고요하고 쓸쓸하구나 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좀 낭만적인 분위기를 마지막까지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까지 분위기 형성 나타낸 작품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표현법도요, 뭐 달빛, 시가, 네, 달빛, 뭐 시가, 요렇게 마지막 뭐 말 건네는 어조까지. 근데 중요한 표현 방식, 구성 표현법 너무 중요한 거. 여기 부분 순이라고 지금 시상 마무리하고 있죠. 앞에서 순이 부르면서 시상 전개했는데, 그죠? 그래서 요 순이를 기준점으로 또 군화를 기준점으로 해서 말 건네는 어조로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 1년과 마지막 년이 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견해가 요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 머리랑 꼬리랑 상관 있는 이 구조 형식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처음에는 시상을 전개하고 시상하고 그 다음에 호명을 반복하면서 순이한테 시상 마무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이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까지 설명드렸고요. 우리 뒤에 정리 좀 해볼게요. 이 작품은 전원적인 소재를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회화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계열 작품으로 가을밤 달빛이 비치는 뜰의 정치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대요. 우선 참고로 기억해야 될 거는 전원적이라는 것은 우리 달, 포도, 특히 포도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도심의 도회적인 느낌보다는 전원적인 느낌이 많이 강하죠. 그리고 회화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회화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그림 중에 물감으로 막 색칠하고 그리는 걸 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회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회화성을 강조하는 계열이 모더니즘 계열이에요. 그래서 장만영 시인은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을 썼습니다. 계속 가을밤 달빛이 비치는 뜰의 정취를 감각적 이미지, 너무 중요한 거. 감각적 이미지, 여러분 이번에 요 작품이 범위라면 꼭 감각적 이미지 설정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 1년과 5연의 순이라는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듯한, 즉 막 제니, 리사 이런 이름보다 네, 좀 토속적이고 소박한 정감 어린 이름의 여인으로 화자가 호명하는 대상이면서 달빛을 비치는 밤을 배경으로 한 감상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때로 문학작품의 견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순이가 대한민국의 한국의 여성상을 대표한다, 뭐 그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런 견해가 있구나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을밤 정치와 서정, 가을밤의 풍경,
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시라는 작품인데요. 우선 이 작가의 배경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 맥락 쪽에서요. 최아림 시인은 이 아침시 작품을 써내려갈 때 당시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찬으셨는데 이 투병 중이기 때문에 무엇을 굉장히 동경, 부러워했냐라고 한다면 사실 생명력이 혹은 좀 활력, 활발함 요런 것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지향하는 가치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시에 나오는 중심 소재들이 이런 생명력, 활력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냐라고 하면 네,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작품 계속 본문부터 1년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침시라는 작품인데요. 자, 첫 번째 대상이 나오네요.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 아하 중심 소재에 굴참나무 이게 중심 소재입니다. 자, 근데 그 나무가요 공중으로 막 솟아오른대요. 공중에 막 떠있대. 무슨 아바타 영화도 아니고 판타지 영화도 아니고 그만큼 굉장히 상승적 이미지, 생명력 그리고 좀 환상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정리할게요.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라는 거죠. 늘 새롭게 솟아오름으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데 역시나 중심 대상 계속 굴참나무로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으로 솟아오른다의 이미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우선 되게 생명력 있게 상승적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중으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상승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 역시나 상승적. 그래서 굴참나무의 생명력, 상승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늘 새롭게 솟아오른대요. 계속 상승 반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나와요. 우리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대요. 계속 솟아오르고 계속 자라고 있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굴참나무가 막 경이롭거나 새롭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에서의 우리는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사실 현대인들을 상징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우리 인간들 혹은 더 좁혀져서 현대인들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막 우리 익숙함에 속아, 막 소중함을 잃지 말자, 막 이런 얘기 들어봤었죠. 그런 구절처럼 익숙함에 너무 젖어 있는 거죠. 그걸 타성에 젖는다라고 해요. 타성에 젖음. 그래서 선택지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도 뭐지? 무슨 뜻인지 어색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뭐를 잊어버린다, 인지를 못한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인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솟아오르고 너무너무 멋진 자연의 경이로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가볼게요.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라고 얘기해요. 자, 굴참나무 중심 소재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굴참나무가요 뭘 하는지 좀 볼게요. 아침 일찍 눈을 뜬대요. 나무에 눈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요,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또 열어요. 그리고 또 안 보이는 나라로 이렇게 간대요. 계속 가볼게요. 내 거리를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서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대요. 그러니 이 굴참나무가 막 돌아다니고 굴참나무의 마음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표현법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선 이 굴참나무를 의인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굴참나무는 의인화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표현법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쵸? 그 무생물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무생물이죠. 무생물이죠. 그래서 또 식물 자체 죄송해요. 네, 무정물이죠. 무정물. 그래서 무생물은 아니고 나무는 죽어있는 게 아니라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제가 두 가지 구분을 하려고 하다가 무생물은 아닙니다. 얘는 무정물입니다. 우리 뭐 많은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정물과 무정물의 구분은요. 무정물은 무생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유정물은 인간, 동물이 있죠. 즉 피가 도는 그 요소들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아리 달걀 중에 무정라는 달걀을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나오고 유정라는 병아리가 나오죠.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화류법이 사용된다? 화류법 안 돼. 화류법은 무생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무생물이 아니라 무정물이죠. 자, 그러니까 수특에 나온 그대로 무정물을 유정물처럼 표현한다 혹은 의인화한다. 공통점 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인화한다. 자, 그래서 무정물이다. 화류법 안 된다. 가볼게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대요. 막 이동해요. 볼게요. 내거리를 지나요. 시장 통과, 철길을 또 건너요. 청관사 입구에 이르면 마음 벌써 달아오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공간의 이동 나오죠. 굴참나무에 어떤 이미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드냐면요. 역동적 이미지, 돌아다니는 거, 동적 이미지. 키워드는 뭐 활발하다, 괜찮죠? 막 생명력, 막 기력이 좋아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다음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흥분됐다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막 떠올라요.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해가 해의 심장을 따르는 예감에 쌓인대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력, 에너지, 생명력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의인법이었어요. 그 전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상승적 이미지의 반복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감정, 즉 익숙함의 소자 자연의 경이로움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굴참나무가 뒤에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이 되는지 볼 건데 이제 중심 소재가 바뀌거든요. 앞부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굴참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때쯤이면 하고 아이들이라고 소재가, 중심 소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 소재 바뀌었으니 아이들의 표시 한 번만 할게요.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꿈에서 깨어나서요.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요. 그 다음에 검은 숲 위로 이렇게 오른다라고 얘기했으니 자전거를 탔는데 막 숲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즉 상승적 이미지 여기서도 보여주죠. 계속 볼이 붉은 막내까지도 킁킁킁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하는 잡목 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이세요? 자전거 페달을 밟고 숲 위로 올라가고 또 공중으로 오른다라고 얘기해요. 상승적 이미지 반복되죠?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굴참나무가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아이들이 페달을 자전거를 팔고 무슨 ET 마냥, 영화 ET 마냥 이렇게 올라간대요.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겠죠. 여기에다가 바로 씁시다. 동화적, 환상적 분위기. 뭐 낭만적 괜찮고요. 요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썼나 봐요.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어간다 까지 아이들하고 이제 나무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전에 좀 짚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볼이 붉은 막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의 막내에 초점이 두죠. 아이들에서 우리 시선이 초점화가 되는 거예요. 막내로. 근데 왜 이렇게 묘사하냐?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이랬죠. 사랑스러움을 강조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감각을 통해서요? 네, 색채, 시각을 통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기 전에 표현법 바로 이어서 할게요. 우선 검은 여러분 알다시피 색채, 시각, 위로 오른다 상승적 이미지, 볼이 붉은 거 색채, 시각, 큼큼큼 음성상징어. 근데 기침소리래요. 음성상징어 중에 뭐죠? 의성어.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지규법. 빛을 하는 옆구리 빠져나가 오른대요.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린대. 손 없는데 의인법.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어머 아이들하고 나무들하고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엮였네요. 일제히 손을 벌리고 똑같은 행위를 하네요. 그래서 이 대상의 유사성 부각합니다. 선생님 저 3번 문제 풀었는데 유사성 아니라던데요? 그 유사성 앞에 무슨 기호가 무슨 수식이 풀렸죠? 형태적 유사성이에요. 모습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모습이 똑같진 않죠. 나무랑 아이들랑 무슨 모습이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진 않죠. 근데 속성이 비슷한 거예요. 무엇이 비슷하냐? 바로 손을 벌리고 하늘에 있고 막 뒤에 지금 막 생명력 있게 동적인 이미지, 상승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유사성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력, 활력, 상승성, 상승적 이미지, 동적. 즉 지금 투병주기정 작가가 아이들하고 나무를 보면서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이 부러움의 대상, 부러움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가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이들은 용케도 뭘 피해가냐면요, 나무들을 피해가죠. 굴참나무를 피해갑니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길과 땅은요 하늘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즉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면 밑에 나오는 우리 이어지는 대상들하고 또 이미지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계속 하늘,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 있대요. 또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이 가지에 저 가지로 포르릉포르릉 날며 흘려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대요. 지금 동그라미 친 요 4가지 보이세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막 자유롭게 훨훨 날아요. 하늘 저 위에 있고요. 굉장히 자유롭죠. 평화롭죠. 그런 이미지랑 상징이 대응될 거예요. 그러니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누가?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상승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혹은 이 아이들이 걸어가면 길이 하늘에 있고 비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새들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환상적 이미지 강조.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다. 그들은 동다리처럼 혹은 꽁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포르릉 날아요. 그래서 동적인 이미지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나는 모양이니까요. 흘러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표현법 너무 많이 보이죠? 간단하게 빠르게 봅시다. 자, 표현법 우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버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버리고 하면서 대구법도 나와요. 문장 구조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새들과 종다리처럼 비둘기처럼 열거 전체적으로 나오네요. 계속 비행할 수 있다. 종다리처럼 지규. 꽁지 붉은 색채. 보이죠? 또 보이는 거. 포르릉 음성상징어 보이죠? 여기랑 비슷하게 지금 운율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햇빛을 지규 표현법 사용해요. 흘러내리는 햇빛이니까 햇빛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는 하강적인 이미지인데 분위기랑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냥 햇빛의 속성이에요. 하강이라고 하면 좀 우울하고 암울하고 이런 분위기 돼야 되는데 얘는 요것만 굳이 꼭 물어본다면 얘는 그냥 보자마자 하강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흘러내린다. 그리고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법과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 시각적인 감각부터 시작해서 감각적인 요소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작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 이름값 해야죠. 아침 시간대에 깨어나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모습을 주로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대상들이 지니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우선 아침 시간대에 막 굴참나무 아이들을 깨어났다고 표현하면서 핵심은 상승이죠. 그리고 거기에 키워드 생동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아림 시인의 병고에 시날린 데 투병하실 때 착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모습은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시인은 이상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싶은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는 굴참나무와 아이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활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굴참나무와 아이들을 우리 부러움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작품을 배웠는데 두 작품 모두 다 관찰하죠. 풍경. 관조적이죠. 그래서 풍경을 묘사를 할 때 어떤 감각 중심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또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뭐 어떤 대상들에 초점을 되는지 그런 구성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